2025년은 을사년으로 60간지의 42번째인 청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살을 상징하며 푸른 뱀의 해, 즉 청사의 해이다. 원숭이띠는 잔나비띠라고도 하는데 오행으로 신금에 해당하여 2025년 을사년의 도화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임신생, 갑신생, 병신생, 무신생, 경신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5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도화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화살은 전통적인 사주명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자 도는 복숭아를 화는 꽃을 의미한다. 이는 복숭아 꽃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성을 유혹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또한 도화살은 욕패살, 함지살, 연살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도화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며 주변의 많은 이성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다. 이는 마치 복숭아 꽃이 그 아름다운 색과 향으로 벌레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도화살은 과거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성향, 즉 과도한 성욕으로 인한 재앙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해석을 해보면 도화살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섹시함과 인기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기운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이 현대에 와서는 개인의 매력과 인기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즉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원숭이띠 사람들은 이러한 도화살의 기운으로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인기와 주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과도한 소비와 유흥으로 이어져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물 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학습이나 개인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처럼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원숭이띠는 활발한 기운을 바탕으로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과도한 소비와 유흥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적인 활동이나 자기 개발에 필요한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절제가 요구된다. 원숭이띠가 이와 같은 부분만 조심하고 경계한다면 2025년 을사년 한 해 동안 도화살로 인해 큰 성공을 이끌어내 놀라운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이런 원숭이띠의 도화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소 늘 착용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원숭이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 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올해 원숭이띠인 사람들에게 도화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루비이다. 루비는 태양의 불꽃과 같은 붉은 빛을 지닌 보석으로 열정과 활력의 상징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루비를 군신 마르스가 머무는 보석으로 여겼으며 루비를 착용하고 전쟁에 나간 전사들은 전투에서 무적이 되어 승리를 이끌었다. 또한 인도에서는 루비를 왕의 보석으로 칭송하며 사악한 마음과 공포를 없애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지혜와 부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다. 루비는 인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보석을 지닌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루비는 아름다움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신비한 보석이며 그 자체로도 놀라운 신화와 같다. 루비의 붉은 빛은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원숭이띠 사람들의 삶의 열정을 불어넣고 원숭이띠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매력으로 원숭이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끌며 리더의 위치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루비는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원숭이띠 사람들의 사념을 제거하고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주변 사람들은 원숭이띠 사람들의 이러한 능력에 존경의 시선을 보내며 따르게 될 것이다. 루비는 올해 원숭이띠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강렬한 열정과 힘을 선사한다. 이처럼 루비는 이 승리의 에너지를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원숭이띠 사람들의 삶에 끌어들여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행운의 보석 루비는 그 자체로도 원숭이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을 태양과 같이 빛을 불어넣는 귀중한 장신구라 하여 자신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늘 착용하고 다니셨다. 금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강화해주며 기와 운을 조화롭게 하는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갑오로 여기시며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집안의 전통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금은 특히 왜소하신 분이나 양기가 약해지시는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최고의 풍수 도구라고 전해지는데 이는 금이 체내의 기를 조절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행운의 보석을 반지, 귀걸이, 목걸이로 활용하여 원숭이띠의 약해진 기운을 강화하고 운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놀랍게도 풍수하게 원숭이띠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간단한 방법이 전해진다. 이 방법을 익힌다면 2025년 을사년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건강운을 살리는 반지 착용법이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여기며 손가락의 형태와 혈액순환의 정도를 통해 건강의 이상 징후를 읽어냈다. 이런 지혜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매번 침술과 같은 치료를 자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풍수학에서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약해진 부위의 기를 보호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간이 약하여 늘 피곤하신 분, 심장이 약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 위와 장이 약하여 자주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 기관지가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시는 분,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반지 착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간 기능이 약해 항상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엄지는 5손가락 중 가장 굵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아주 가느다란 실반지로 기운을 중화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심장이 약해 자주 놀라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고 실반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검지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심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위장이 약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 중지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실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중지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금으로 된 실반지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폐나 기관지가 약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다. 약지는 다른 손가락보다 덜 사용되어 근육이 적고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굵은 금반지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분이라면 새끼손가락에 조금 굵은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새끼손가락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굵은 금반지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건강을 도모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각 손가락에 맞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재물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이다. 반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는 게 좋다.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 착용하는 반지의 경우 반지의 굵기보다는 반지가 가진 의미와 자신에게 맞는 기운을 더 중요하게 본다. 풍수학에서 손가락은 개인의 기와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여겨진다. 손가락으로 성취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약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약지가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만드는 화합의 손가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 집안의 번영을 얻고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재물운을 끝없이 상승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풍수도구이다. 나이가 들수록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귀걸이가 나의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귀가 큰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는 귀가 부와 성취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걸이는 이러한 귀를 자극하여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풍수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귀걸이는 가능한 한 작고 가느다란 것이 좋으며 약간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다. 이렇게 귀걸이는 에너지 전도성이 뛰어나 풍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귀걸이 착용으로 인해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귀걸이가 부정적인 기운을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착용을 중단해야 한다. 귀걸이는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도구이지만 재물운을 끌어오는 귀를 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목걸이가 목 부분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끊어지기 쉬운 재질은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형에 맞는 목걸이 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집이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굵은 줄을, 몸집이 큰 사람은 가느다란 줄을 선택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기를 균형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면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그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